자,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삼각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우선은 보시다시피 좌표 평면과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원의 중심은 원점입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원을 C라고 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인데 반지름 R이 1이니까 1의 제곱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단위원. 그리고 이 원점과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원과 만나는 이 교점, 다시 원점으로부터 X축의 양의 방향, 그리고 원과의 교점까지 이 선분을 삼각함수에선 이 선분을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원 위에 임의의 점을 잡고 원점과 그 점을 연결하면 이런 선분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선분을 삼각함수에선 동경으로 잡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하필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으로 정의를 했을까요? 자, 저번 시간에서 배웠다시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값들을 좌우하는 것은 삼각형의 크기가 아니라 삼각형의 각의 크기입니다. 바로 이 세타의 값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빗변의 길이가 1이든 2이든 3이든 만이든 10만이든 100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로 정의를 하면 있잖아요. 1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죠? 자, 여러분들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이 1이니까 분모가 1이 되니까 그냥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y좌표는요? 이 점의 y좌표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 그게 사인 세타인데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높이의 길이는 그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를 1로 정의하면 그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로 바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빗변의 길이가 1이면 계산상에서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대개 단위원으로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계산하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한번 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이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분의 높이. 그런데 이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이고 높이의 길이가 사인 세타니까 빗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직선의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x값의 증가량, 사인 세타가 y값의 증가량.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있잖아요.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항상 그렇죠. 왜냐하면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그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x좌표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은 1. 이 규칙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제곱하면 이 제곱을 여기에다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수학에서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세타에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사인이 제곱된 건지 아니면 이 세타가 제곱된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헷갈림을 방지하고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은 여기에 적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무조건 1. 이 두 가지 성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아니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얘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제곱 세타, 높이의 길이가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삼각함수가 1, 2, 3, 4 분면에 위치해 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각함수가 제1 4분면 위에 위치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좌표 있잖아요.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는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이니까 이 빗변의 길이가 1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때 x좌표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y 좌표 역시도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는 어떤 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둘 다 제1사분면, 즉 x축도 양의 방향, y축도 양의 방향, 그 위의 점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었잖아요? 그런데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이 탄젠트 세타도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1사분면에서는 코사인도 사인도 탄젠트도 모두 양의 값,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2 사분면에서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마찬가지로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가 세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의 코사인 값, 사인 값,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삼각함수의 x 좌표가 코사인, 삼각함수의 y 좌표가 사인, 그리고 이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x축이 그 x 좌표가 x축의 음의 방향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경우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그리고 y축은 양의 방향에 위치해 있으니까 사인은 플러스의 값을 갖겠죠. 그럼 탄젠트는요?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코사인은 음수, 사인은 양수니까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 따라서 탄젠트도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 사분면을 볼게요. 코사인 값은 x좌표, 사인 값은 y좌표인데 이 경우를 보시면 코사인도 음수, 사인도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x좌표와 y좌표 모두 x축의 음의 방향과 y축의 음의 방향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뭐야, 코사인은 음수, 사인도 음수. 그럼 탄젠트는요? 분모 분자, 분모가 코사인 세타, 분자가 사인 세타인데 둘 다 음수니까 이번에는 탄젠트 세타가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이때 x좌표는 양의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그런데 사인은
y축에 음의 방향에 위치해 있으니까 마이너스, 탄젠트도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니까 탄젠트는 음수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제1 사분면에서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 모두가 양수, 그리고 제2 4사분면 제2 4사분면에 발음이 잘 안되네요. 제2 사분면에서는 사인만이 양수, 제3 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이 양수, 제4 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얘는 전부가 양수니까 올, 얘는 사인만 양수니까 4, 얘는 탄젠트만 양수니까 탄, 얘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코. 이걸 앞글자를 따서 올, 사, 탄, 코.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이렇게 외우시는 게 기억에 잘 남으신다면 이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막 얼싸 안고, 그러니까 탄을 안으로 바꿔서 얼싸 안고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습법은 본인 마음이니까 암기 방법은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두 번째 성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n이 있습니다. 이때 사인 2파이 n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2파이 n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탄젠트 2파이 n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세타가 덜 그려졌네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것과 호도법에서 배웠습니다. 2파이는 360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경 얘가 양의 방향으로 360도를 돌든 음의 방향으로 360도를 n바퀴 돌든 그 동경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과학 그리고 호도법에서 수도 없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동경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둘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양의 방향으로 n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도 동경 변하지 않아요. 음의 방향으로 n바퀴를 돌든 동경의 위치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인 2파이 n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2파이 n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탄젠트 2파이 n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 이 관계식이 성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탄젠트 2파이 n 플러스 세타를 좀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각을, 이 동경을 180도만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180도만. 그러니까 360도인 2파이가 아닌 180도인 파이만큼만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하나의 직선으로
서로 완벽하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경우나 기울기, 즉 탄젠트의 값이 완벽하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파이 n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에 2파이 n을 또는 코사인 세타에 2파이 n 더해도 기존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완벽하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예외적으로 세타에 파이 n, 즉 180도를 양의 방향으로 n번 가든 음의 방향으로 n번 가든 완벽하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삼각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신 바와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이 그려져 있고 4개의 동경이 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먼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원이니까 이 점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그리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점이 색깔이 왜 이래? 잠시만요. 이 점이 표현하는 각의 크기는 세타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180도가 파이잖아요. 그런데 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뒤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다시 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뒤로 돌아갔다. 따라서 이 동경이 표현하는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이 동경의 기울기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얘랑 얘가 보시면 y축 대칭입니다. 자, y축 대칭이면 x좌표 대신 마이너스 x, y좌표는 그대로 이잖아요. 따라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 y축 대칭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y축 대칭이니까요. 따라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보시면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3, 4분면에 있는 이 점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점은 동경이, 이 점을 이루고 있는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180도가 파이니까 파이만큼 가고, 거기에 또다시 세타만큼 갔으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x 좌표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y 좌표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기울기는, 이 동경의 기울기는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과 이 점, 얘와 얘, 얘와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따라서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마이너스가 붙어야만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플러스 세타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가 붙은 값,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파이 플러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이 직선이 모두 같은 동일한 직선이죠. 따라서 기울기 역시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가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4, 4분면의 위에 있는 이 점을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점은 얘와 서로 x축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겠죠. 자, 우선은 이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한 바퀴를 돌고 거기서 음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이동했으니까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y 좌표는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는, 기울기는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음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이동했다고요. 그러면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얘랑 얘가 x축 대칭, 그러니까 y값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같은 직선, 따라서 기울기 역시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였으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으며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같으며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탄젠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랑 같으며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걸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단위원을 그리고 대칭성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추론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건 절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원을 그리고 점을 딱딱딱 찍어서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삼각함수가 갖는 또 다른 대칭성에 대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각 세타가 존재하고 그 세타를 이루는 동경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그리고 그 동경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0도, 즉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뒤로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경우는 코사인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이때 동경의 기울기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요 90도, 즉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때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때 동경의 기울기는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270도, 즉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이때 동경의 기울기는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때는 270도인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만큼 됐기 때문에 이때 동경의 x좌표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y좌표는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리고 이때 동경의 기울기는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얘랑,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즉 얘랑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x좌표와 y좌표가 위치가 뒤바뀝니다.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점의 좌표에 x와 y의 위치가 뒤바뀌니까요. 역함수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역함수가 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랑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빗변의 길이가 1이고 직각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 각, 세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합동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길이와 그의 대응변인 이때의 길이가 서로 같고, 이때의 길이와 이때의 대응변, 그때의 대응변인 이때의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밑변, 즉 이 점의 x 좌표랑 이 삼각형의 높이, 즉 y 좌표가 서로 같고, 이 점의 y 좌표랑 이 점의 x 좌표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x, 왜 점선이야? 죄송해요. y는 x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이 y는 x의 대칭인 두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직선은 원점을 향합니다. 이렇게 또 뭐야, 이렇게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자,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를 a라고 할게요. 그런데 얘는 지금 원점을 향하니까 y 절편이 0, 그러니까 얘의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역함수 관계, 즉 x와 y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쵸? 따라서 이 x와 y의 위치를 뒤바꿔주면 x는 ay, 이것을 y는 x 이 꼴로 표현을 해주면 y는 a분의 1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1 x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서로 원점을 통과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역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인 탄젠트 x와 이 직선의 기울기인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서로 역수 관계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점과 이 점 있잖아요. 얘랑 얘, 얘랑 얘 서로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면 x 좌표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y축 대칭이니까요.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얘랑 얘랑 합동 관계를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몫으로 맡길게요. 자, 그러면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이 점은 이 점에 대해서 x축 대칭 이동입니다. 자, x축 대칭 이동이니까 x는 그대로, y는 y좌표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즉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탄젠트 세타는 보시면 두 선분이 모두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저도 못 외워요.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리고 직접 그려보면서 추론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자, 그럼 얘도 볼게요. 얘랑은 y축 대칭 이동이잖아요. y축 대칭 이동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x 좌표인 마이너스 세타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그냥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쓸데가 없네. 어디에 쓰지? 오케이,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보시다시피 얘랑 같은 직선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은데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니까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얘랑은 y는 x축 대칭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얘랑은 y축 대칭임을 고려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생각하고
얘랑 얘랑은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얘랑 얘랑은 y축 대칭 이동 관계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각함수 암기하려고 하면 한없이 어렵고 이해하면 한없이 쉬운 단원입니다. 자, 이 내용, 이 원을 그려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해당 좌표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기울긴 탄젠트 값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